우리가 이제 어제는 기하에서 뭘 배웠냐면은 내적을 배웠죠. 일단 간단하게 먼저 다시 한번 이거 쓰고 할게요. 100 더하기 100은 100. 100 빼기 100도 100. 그 지금 왜 이러냐 이거. 실수 곱하기 100은 100이지만 그치? 벡터와 벡터의 내적은 실수라고 했습니다. 스칼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기에 대해서 좀 이게 내가 제대로 쓴 거 맞나? 할 정도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연산 어떤 거랑 어떤 거랑 하는 걸까? 뭐 당연히 뭐 실수와 벡터를 더한다. 이런 거는 정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실수끼리 더한다. 벡터끼리 더한다는 정의에도 실수와 벡터를 더한다는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해 가죠? 그런 건 없다고 없으니까요. 일단 무시하시고 저 네 가지 연산 결과물 확실하게 구분 좀 하셔라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하나는 이거였어요. 크기 곱하기 둘이 이루는 각. 이 세타의 범위는 0라디안과 파이라디안 사이입니다. 기억나죠? 이거는 보통 화살표로 나올 때 쓰는 방식인 거예요. 삼각형이 나온다든지 육각형이 나온다든지 이럴 때 쓰는 방식이죠. 이거는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심화해서 그 심화된 것까지 이해가 가는 친구들은 그림자 곱하기 그림자, 이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한 벡터를 바닥으로 보는 거죠. 둘 중에 한 벡터를 바닥으로 보고 다른 벡터를 이 벡터 쪽에 내린 그림자. 사실은 그림자라는 표현보다는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뒤에서 배우는 거거든, 기하. 사실은 정사형이야, 정사형. 어렵게 말하면 사형 벡터라고 부르는 건데, 사형 벡터끼리 곱한다라고 하는 건데 쉽게 표현한 거죠. 정사형인데 원래는 그림자 곱하기 그림자. 그리고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이제 x1과 x2 플러스 y1과 y2. 이건 이제 성분일 때 하는 방식이죠.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A 벡터, 그러니까 첫 번째 벡터니까 x1, y1이라는 좌표가 있다. 좌표가 아니라 사실 벡터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벡터니까 x2, y2 이렇게 딱 했을 때 두 벡터의 내적은 다음과 같이, 성분일 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한 다음에 덧셈. 어쨌든 결과물은 당연히 실수입니다. 그렇죠? 이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게 성분이 유리할까? 화살표가 유리할까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나서 문제는 안 풀었으니까 일단 사실 일부 하나 푼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을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9페이지 41번. 쉬운 거니까 그냥 아닌데? 이거 아닌데? 40번이잖아 이거. 미안해요. 127페이지 40번. 쉬운 거니까 둘 다 풀게요. 네. A 벡터가 3과 x, B 벡터가 2x 빼기 1과 3입니다. 그럴 때 내적이 마이너스 6이 나온다면 x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지금은 성분으로 나왔으니까 뭐 볼 것도 없죠? 이렇게 x끼리 곱한다니까 3 곱하기 2x 빼기 1, y끼리 곱하면 3x겠네요. 그렇죠?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6 이렇게 푸는 거죠. 1차 방정식을. 6x, 3x, 9x, 마이너스 너 플러스 3, 이거 마이너스 3인가 봐. x는 분수가 나오고 또 기분 나쁘게 맞죠? 네. 이렇게 푸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도 A 벡터가 x 빼기 2,3, B 벡터는 7 빼기 x, 마이너스 1입니다. A 벡터의 크기가 루트 13일 때 내적을 구하시오.
A 벡터의 크기 성분으로 주어질 때는 이게 뭐랑 같은 거다? O 원점부터 이 종점까지 이 벡터 크기이므로 성분 O의 길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원점부터 이 점까지 거리니까 이렇게 해서 뭐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인 거죠. 이게 그쵸 13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9니까 이게 4 나와야겠네. 그치? 이게 4 나오려면은 x 빼기 2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겠다. 그치? 그럼 x는 2뿐만 2니까 x는 0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죠? 이해가죠? 두 개가 나왔지만 문제에서 x는 양수이다! 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체크하면 되겠네요. 두 개 있으면 이걸 체크하면 될 거고. 따라서 A 벡터는 이제 x4를 대입하면 이제 2와 3인 거고 B 벡터는 4 대입하니까 3과 마이너스1구나. 이렇게 나올 테니까 내적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2, 3은 6과 마이너스 3을 덧셈합니다. 그래서 3 나온다 이런 거죠. 단순 계산 기껏해야 1차, 2차 방정식에 불과하니까 어렵지 않게 성분이 주어질 때는 그럼 되겠구나. 어찌 보면은 성분 쪽이 더 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쵸? 내적 같은 거 구하기 쉬우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2,3이 A 6,8이 B야. AB 벡터를 성분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있겠어요? 4,5 4,5 네. 어떻게 찾았어요? 빼서 빼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AB 벡터라는 거는 5B 빼기 5A로 이렇게 항상 위치 벡터화 시키는 겁니다. 시점 원점으로 바꿔서 어떤 벡터든 빼기로 바꿔서 5B가 A이므로 5B를 6, 8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5A가 A이므로 5A를 2, 3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빼서 4, 5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다시 성분화하려면은 이 작업을 쭉 해야 돼요. 이 작업. 그렇죠? 중간에 뭐 이게 CD 벡터가 있고 뭐 EF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마다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작업이 되면은 내적은 좀 쉽게 계산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좌표 잡고 원점 어딘지 설정하고 그리고 저렇게 다 고쳐낼 수만 있으면은 성분이 쉬울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그림자법을 이용해서 그림자 두 길이의 곱을 이용해서 푸는 것도 있을 겁니다. 둘 다 필요하니까 둘 다 알아두는 게 좋을 거고요. 자, 이제 어제 잠깐 내가 스포일러 한 게 있어요. 스포일러 한 거 기억납니까? 너희가 이런 식의 연산을 배운다는 것은 벡터에서도 곱셈 공식 같은 걸 배운다는 걸 뜻해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날까요? 그걸 들어갈 차례입니다. 128페이지에 보시면은 개념 51에 뭐가 있냐면은 내적의 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거 보이죠? 128페이지에 있는 벡터 내적의 성질. 첫 번째, 내적은 교환 법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요? 이게 왜 되는지 증명 가능합니까? 만약에 화살표로 증명하는 그런 데잖아요. 화살표 증명. 이거는 A 벡터 크기 곱하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며. 그럼 얘는 B 벡터 크기 곱하기 A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아니야 이거? 그치? 그러니까 뭐 이거 어차피 이거 실수의 곱인데 세 실수의 곱인데 실수끼리는 이미 교환 법칙이 되거든. 그러니까 저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아무 형태판다 이겁니다.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게 여러분은 이게 왜 행렬이 빠졌지? 여러분은 99% 교환 법칙은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실수의 연산에서는 더하기와 곱하기가 교환 법칙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가 되죠. 하지만 뺄셈과 나눗셈 이게 안 되는 거죠. 이해가죠? 여러분 실수가 배웠는데 알아요? 그동안? 아니죠. 여러분은요 집합도 배웠습니다. 집합의 연산. 뭐? 교집합과 합집합. 교집합도 교환법칙이 되고요. 합집합도 교환법칙이 돼요. 이해가요? 아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 보여요? 되게 중요한 건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이런 거잖아.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거 복소수 Z1과 Z2를 더한 다음에 복소수 아까 먹었죠? 켤레 복소수를 한다. 이 결과랑 켤레를 한 다음에 덧셈을 한다. 둘이 같아요? 달라요?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다시 할게요. 연산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얘기했지 덧셈을 한 뒤에 켤레를 하라 이런 뜻이고 이거는 켤레를 한 뒤에 덧셈을 하라. 연산의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그쵸? 해도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거 다 증명합니다.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고 곱하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고 다 증명해요. 다시 하나 또 할까요? 복소를 했던 거 루트 A 곱하기 루트 B랑 루트 A 곱하기 B랑 같아요? 달라요? 이 둘은 같아요? 달라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거잖아. 이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안 할게요. 이게 같을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죠 이게 그쵸?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둘 다 음수이거나 하면은 밑에 성립합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면은 루트를 한 다음에 곱셈을 하겠다는 뜻이고 이거는 곱셈을 한 다음에 루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연산 순서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연산 순서가 바뀌어도 돼 안 돼? 라고 하는 거거든. 다시 할게요. 루트 A의 제곱과 루트 A 제곱 둘은 같아요? 달라요? 이거 지금 다 고1 것들이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이라이 씨 다시 써줄게 천천히. 루트 A를 제곱한 거랑 A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거랑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같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얘는 A고 얘는 절대값 A입니다. 달라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요.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된다. 네, 이것도 되죠. 왜? 루트 마이너스 2가 루트 2i니까 이걸 제곱한다는 뜻이니까 2i 제곱이라서 마이너스입니다. 되잖아요. 이렇게 이해가요? 되잖아요. 음수여도 나오잖아. 똑같이 이게 음수면 양수 나오잖아. 결과는 그렇지. 그래서 루트를 한 다음에 제곱을 하라 이거와 제곱을 한 다음에 루트 하라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연산 순서를 바꿔도 같은 게 있고 어떤 건 연산 순서를 바꾸면 다른 게 있고 이런 게 있는 거 배운단 말이야 분명히. 그치? 근데 이놈의 교환 법칙은 다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실수 연산에서도 이렇고 집합에서도 이렇죠.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것 중에 교환 법칙이 다 되던가요? 아닌 거 하나 배웠죠. 뭐?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돼요?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물론 되는 것도 있죠. 둘이 어떤 관계, 뭐 역함수 관계거나 이럴 때는 돼요. 하지만 이거 보통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도 교환 법칙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내적은 이게 된다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 같아. 수학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라고 하는 건데 하나씩 배우는 거거든. 근데 이걸 행렬을 배운 애들은 행렬에서 이걸 한 번 더 경험을 해요. A 곱하기 B 행렬과 B 곱하기 A 행렬은 달라. 이걸 한 번 더 경험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깨닫죠. 아 이게 룰이 되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구나.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얘는 돼요. 지금처럼 삼각형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더 쉽게 증명하려면은 A 벡터를 뭐 x1, y1, B 벡터를 x2, y2 이렇게 놓고서 증명해도 됩니다. 내적이니까 이것끼리 곱하고 이것끼리 곱한다며. 그럼 설마 바꿔서 내적한다고 해서 이게 x2, x1, y2, y1 이 x, y 순서가 바뀌지 결과는 똑같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증명 가능하죠. 이렇게 해도 증명 가능해요. 이렇게도 증명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 이 성질이라는 것은 사실 되게 엄격한 겁니다. 여러분이 착각하고서 써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배운 것만 쓸 수 있다고 했어. 미적에서도 그거 기억나죠? AN의 극한이 알파고 BN의 극한이 베타일 때 AN 더하기 BN의 극한은 알파 더하기 베타야.
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기억나? 너 전에 얼마 나한테 물어봤던 거 나한테? 미적분 공부하면서?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네. 정해진 룰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일종의 무슨 법칙일까요? 분배 법칙입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교환. 글자가 이상하네. 교환 법칙이라 부르는 거고요. 앞뒤를 바꿔도 된다라고 하는 되는 것들과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해서 이렇게 배우는 건데 어쨌든 된다는 것도 내적은. 그리고 결합 법칙은 여기서 실수 내적일 때만 하지 벡터끼리 안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일종의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이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죠? 전기아시오, MA 더하기 MB, 그렇죠? 이게 분배 법칙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분배 법칙을 일반화해서 조금 더 공식화하는 게 바로 곱셈 공식이고요. 기억나요? 아까 이런 거잖아. 뭐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게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고 이 하나를 이제 M 취급하는 거지. 얘가 이제 하나씩 분배되지 않겠냐는 거잖아, 원리가. 그치?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이 등장한다는 되게 중요한 시초죠. 시발점이에요. 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발점입니다. 이것처럼 벡터도 이게 된다는 겁니다. A 벡터와 B 벡터를 덧셈해요. 자, 이 결과는 뭐죠? 벡터끼리 덧셈했습니다. 결과는 벡터예요, 실수예요? 실수. 실수. 벡터? 아까 내가 4개 써놨잖아. 아까 얘기 하나 했는데 벡터 더하기 벡터잖아요. 뭐예요, 결과? 벡터 아니에요? 네, 벡터죠. 벡터니까 이거 다음에 벡터를 쓴다면 이 앞에 여기 기호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되는 거예요, 내적 이렇게. 이해 가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한들 이게 일단 이거랑 같은 겁니다. 왜요? 방금 했던 교환 법칙이니까 이게. 얘랑 같은 거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 할 때 이게 된다는 겁니다. A 벡터와 C 벡터의 내적 더하기 B 벡터와 C 벡터의 내적. 이쪽은요. C 벡터와 A 벡터의 내적 더하기 C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얘다. 얘는 얘다. 얘들은 같은 거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안 썼던 이 점 찍기를 이렇게 써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증명은 어떻게 하느냐? 증명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A 벡터는 x1, y1, B 벡터는 x2, y2, C 벡터는 x3, y3. 그럼 이거 두 개 덧셈하는 건 뭐예요? 이거 두 개 덧셈하는 거라며. 그럼 x1 더하기 x2와 y1 더하기 y2가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에 지금 C 벡터 내적이라며 여기에 x3, y3를 내적시키시오. 그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두 개 곱하니까 x1, x3 더하기 x2, x3고 이렇게 둘을 곱하면 y1, y3 더하기 y2, y3겠죠? 이거 둘을 덧셈한다. 이렇게. 그쵸? 이게 좌변입니다. 이해가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 해보면요. 이 결과가 얘랑 똑같은 거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둘은 같은 거다. 할 수 있어요. 이해가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니까 이런 거. 저번 시간에 내가 살짝 그 외적이라고 한 거 했던 거 기억날까요? 외적? 벡터의 곱셈 두 종류가 있다. 내적과 외적. 기억나죠? 외적은 대학 가서 뭐 하는 친구도 있고 대부분 안 할 거예요, 외적을. 근데 나도 외적 까먹었다. 외적은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외적은.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안 되고 부호가 바뀝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또 어떤 변화가 있고 이게 그 정의에 따라 이 결과가 달라진단 말이야 계속. 되게 중요한 거야. 내적은 교환 법칙도 되고요. 분배 법칙도 됩니다. 분배 법칙은 지금과 같이 벡터 더하기 벡터와 벡터의 내적인 거죠. 이건 됩니다. 세 번째 있는 게 이제 일종의 결합법칙 같은 그런 개념인데 결합법칙은 벡터끼리는 아니고 실수가 추가됩니다.
결합법칙 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실수의 두 벡터의 내적을 곱한다. 다시 할게요. 벡터끼리 내적하면은 이거는 벡터예요, 실수예요? 실수. 실수죠. 이 실수와 이 실수를 곱한다는 개념입니다.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실수 곱하기 실수니까 여기다는 곱하기가 안 써도 됩니다. 점도 안 찍어도 되고요. 하지만 여기다는 이거 표시를 해야죠. 내적 표시해야죠. 벡터와 벡터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계산할래요? 이게 무슨 뜻이야? KA 벡터에다가 혹시 B 벡터 내적하는 뜻인가? 아니면은 A와 B 벡터 내적을 한 다음에 그거를 K배하라는 뜻인가? 혹은 야 B 벡터 쪽을 K배한 다음에 이거 A 벡터 내적시킬까? 해도 이 세 개가 다 같은 게 나온다는 겁니다. 결과가. 증명은 마찬가지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걸로.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어차피 실수 곱하기 실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공식 뭐 이제 시작이죠. 어떻게 보면은 요거부터 출발해서 여기에 밑에 보면은 그 개념 체크 보여요? 그거? 네. 네,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 학교 시험에서는 안 내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학교에서 기하에다가 목숨 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 생각해봐. A 벡터와 B 벡터를 덧셈한다. 그럼 결과는 뭐라고? 벡터죠. 네. 벡터 더 벡터니까. 이걸 한 번 더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역시 벡터죠. 네. 이것도 벡터고 이것도 벡터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하기 하고 싶을 때는 얘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해가요? 이걸 전개하면 어떨까요? 이런 거야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그냥 하나의 벡터인 거야. 이 C 벡터처럼 하나의 벡터인 거야. 그러면 이 벡터에 A 벡터 내적을 하나 시켜주고 다시 앞에 있는 저 괄호 벡터에 뒤에 있는 벡터 B를 내적시킨 다음에 두 개를 덧셈하면 돼요. 이건 이해가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어색하죠? 점을 찍는 게 있고 안 찍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다시피. 그럼 얘는요. 이게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벡터와 벡터 내적이니까 분배법칙. 이 벡터와 이 벡터.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B와 A 벡터의 내적. 얘는요. A와 B의 내적. 얘는요. B와 B의 내적입니다. 이것도 이해할까요? 네. 내적은 교환 법칙이 돼요. 그래서 이 결과와 이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것들은 다 실수인 거야. 내적이니까. 이 실수값과 이 실수값이 같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 두 번 더 했으니까 뭐예요? 두 배죠?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2 곱하기 A 벡터와 B 벡터는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에는 곱하기를 안 씁니다. 여기엔 점을 찍어야 돼요. 이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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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얘는요. 어렵게 내가 여기쯤에 내가 썼던 건데 집에 가서 유튜브 봐보세요. 똑같은 벡터의 내적은 한 벡터의 크기 곱하기 한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몇 도? 0락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게 얼마였어? 1이었으니까 똑같은 실수만 두 번 곱했네? 이 실수의 제곱이죠. 그래서 같은 벡터끼리 내적하면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벡터끼리 내적이죠? 이렇게 쓸 거고요. 이것도 같은 벡터끼리 내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요? 자 그럼 맨 처음 거 어때요? 맨 처음 것도 같은 벡터의 내적 아닌가? 그래서 방금 쓴 식은 보통 이렇게 적습니다. A 벡터와 B 벡터 크기를 제곱시켜라. 는 같은 벡터의 내적이므로 뭐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곱셈 공식이에요. 벡터에서의 곱셈 공식. 할 수 있겠어요? 되게 힘들죠. 되게 안 해보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벡터끼리 덧셈하면 뭐지? 뺄셈하면 뭐지? 그걸 빨리 좀 연습을 해서 쫓아와 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 개념 체크에 있는 그거예요. A 벡터, B 벡터를 덧셈해서 제곱시킨 크기를 제곱시켜라. 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증명하시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분배가 법칙.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점을 찍네, 안 찍네, 이건 찍어도 되네, 안 찍어도 되네, 이건 반드시 찍어야 되는가 헷갈릴 거란 얘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학생들 이것만 있겠냐? 너네 곱셈 공식 많이 배우지 않았어? 그치? 이것만 있겠어? 아니겠죠. 엄청 많겠죠.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지금처럼 여러분 A 더하기 B의 제곱 배웠던 것처럼 그럼 그 다음 차는 뭘 것 같아? 이거 아닐까? 이해가?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래 여러분 예상대로 나와요. 이거 마이너스 바뀝니다. 이거. 하지만 여기는 내적이라는 거. 하지만 여기는 내적이라는 거. 여기는 양쪽은 다 절대값. 뭐야? 이거 이해가요? 중학교 때 A 더하기 B의 제곱도 배우고 A, B의 B의 제곱도 배웠으면 세 번째 뭐 배웠는지 혹시 알아요? 중학교 때요? 합차공식! 근데 보세요. 합차공식에서 자 이거 뭐예요? 결과가? 100이에요? 실이에요? 100이죠? 이것도 벡터끼리 뺄셈입니다. 100이에요? 실이에요? 100이죠? 그럼 벡터와 벡터 연산입니다. 기호 못 쓰는 거예요? 가운데? 점 찍어야 됩니다. 그쵸? 내적 기호 써야 돼요. 둘은 보다시피 같은 벡터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이거 그렸습니다. 이렇게. 괄호 A와 B의 합 내적 A와 B의 차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이 결과는 뭘 것 같아요? 이렇게 내적하면은 A와 B, A의 내적 이렇게 하면은 더하기 B 벡터와 A 벡터 내적 이렇게 하면은 빼기 A 벡터, B 벡터의 내적 이렇게 하면은 빼기 B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이건 뭐 니네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중간에 점을 찍는 거에 불과하지.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더하기고 빼기고 지워지죠. 이거 실수입니다. 이거 벡터 아니에요? 실수라고요. 지워지죠. 이거 두 개만 남죠? 같은 벡터의 내적이네? 뭐 어떻게 쓸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요? 한잔 하겠죠?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어떨 때 이런 게 나오냐면은 뭐 예를 들면 여기 뒤에 있긴 한데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야. 그러니까 두 벡터의 합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벡터 이만큼 있고 B 벡터 이만큼 있어. 그러면 이거 두 개 덧셈한 벡터는 어떤 걸 의미해? 우리 이제 앞에서 배웠던 평행사변형법으로 이거 아닌가요?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럼 이거의 크기라는 건 뭘 의미해요? 결국 이 벡터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죠? 네.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씨 내가 얘를 하나 아예 해줄게. 자 이게 A 벡터인데 이 길이가 2야. 이게 A 벡터야. 길이는 2야. 아이씨. A 벡터의 길이는 2야. 그 다음에 이게 B 벡터야. 이건 길이는 3이야. B 벡터의 크기는 3이야. 요 둘이 이루는 각은 60도야. 그림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 A와 B를 합친 거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빨간색 길이를 구하시오 문제예요. 앞서 배운 방법, 이 평행사변형법으로 푼다면 결국 여러분은
수원에서 배웠던 코사인 법칙 이제 이런 거 동호회에서 풀란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평야사 변형에서 대각선 길이 구하기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할게요. 그림을 좀 리얼하게 그려줄게요. 60도 2와 3이죠.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앞서 배웠던 벡터 덧셈은 벡터 이 벡터니까 그렇지? 빨간 벡터니까 그 길이를 구하시오. 이 대각선 길이가 얼마냐면 이거는 솔직히 그냥 어느 수준이라고요? 그냥 고1 때 배웠던 혹은 중3 때 배웠던 수준입니다. 이렇게 보조선 그면은 여기 2고 여기 60도니까 여기 1 아니야? 이게 가요 안 가요?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은 밑변 4고 높이가 루트 3짜리네? 16 더하기 3이니까 여기 루트 19 되겠다. 그치?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죠? 정답은 루트 19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60도고요. 요쪽 평행사 변형 길이가 2고 이쪽 평행사 변형 길이가 3입니다. 대각선 길이 구하세요. 이 문제라고요 이게. 이거를 벡터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이 공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구하는 건 얘를 구하셔야죠. 저걸 제곱해 볼게요. 이거 제곱은 뭘까요? 다음과 같은 공식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가요 안 가요? 이게 가요 안 가요? A 벡터 크기 제곱이 얼마입니까? 4. 4 더하기 2 곱하기 내적은 좀 이따 할게요. B 벡터 크기 얼마입니까? 9. 3이니까 3의 제곱 9죠. 이해 갔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A 벡터의 크기 2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3 곱하기 둘이 이루는 거 몇 도? 60도니까 코사인 60도 1분의 1. 이해 가요? 네. 그럼 4 더하기 약분하면 이건 6이고 그 뒤에 9니까 해봐 얼마 나와? 19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한 게 19니까 이게 얼마겠냐고요? 루트 19잖아. 이렇게 푼다는 거지 내적으로. 이해가? 이게 쉽지 않아? 어렵구나. 그러니까 중학교 방식으로는 이렇게 뭐 도두성 그리고 직각삼각 찾고 이런 거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푼다는 거죠.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 길이 구하고 싶어? 라는 의미니까 일단 제곱해. 왜? 이렇게 풀리거든. 그래서 어차피 크기 나와 있고 각도도 나와 있으니까 쭉 곱하기 써서 구해. 그 다음에 반대로 루트를 씌워. 끝. 그럴 때 이제 저런 공식들 쓰는 거야. 그럴 때. 이해 갔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풀어보자. 지금 머리가 어벙벙한 것 같으니까 여기 요 다음 것까지만 할까 오늘? 52번 개념까지만 할까? 팍팍 나가려고 했더니만 못 쫓아오는 것 같아 느낌이. 42번이요. 아니 그러니까 예 문제 42번까지 개념 52번까지. 일단 41번에 있는 129페이지에 있는 41번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은 A 벡터 크기는 3이고요. B 벡터의 크기는 4고요. A와 B를 내적한 값은 5입니다. 2A 벡터 더하기 3B 벡터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야 이거 참 이거 혹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거? 그림을? 그림이 좀 어려울 텐데 그림 그리는 건 두 번째 거 또 어렵다 씨. 아씨 짜증나네. 아 좀 쉬운 것좀 주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 들어버려 주고 있네. 아 이게 4면 얼마나 좋을까? 아 저기 하다못해 8, 12 하자. 첫 번째 풀이 방식은 아까 잠깐 보였던 벡터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풀이 방식은 제곱한다 이겁니다. 제곱부터 해라. 즉 2A 벡터 더하기 3B 벡터 크기의 제곱은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곱셈 공식과 유사하게 나온다 이거예요. 하지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에서
A제곱과 B제곱에는 절대값 기호를 쓰시고 가운데 있는 이 AB에다가는 내적 기호를 써야 한다가 포인트입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2A 더하기 3B제곱은 누구나 다 하잖아. 그치? 4A제곱 더하기 얼마냐? 12AB 더하기 9B제곱 이거일 거야. 그치? 이거를 벡터로 쓰면 어떻게 정의되는지 할 수 있겠냐고요. 4 곱하기 A 벡터 크기 제곱 12 곱하기 A와 B의 내적 그리고 9 곱하기 B 벡터 크기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요? 그러니까 가운데 거만 내적 앞뒤에다가는 절대값 제곱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쓸 수만 있으면 나머지는 계산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4 곱하기 A 벡터 크기가 3이니까 3의 제곱 9 더하기 12 곱하기 AB 내적값은 5니까 5 더하기 9 곱하기 B 벡터 크기가 4니까 4의 제곱 16이네. 어우 숫자가 엄청 크네. 36 더하기 60 더하기 이게 얼마죠? 143인가요? 이거 얼마죠? 이게 얼마야? 180 더하기 240인가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곱한 게 240이니까 구하려고 하는 2A 벡터 더하기 3B 벡터 요거는 루트 240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냐? 4루트 15래?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이해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좀 숫자가 더러워서 내가 그림으로 좀 애매하네. 숫자를 살짝 바꿀게요.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서 조금 숫자를 바꿀게요. 수치만. 예를 들어서 A 벡터 크기가 6이고 B 벡터의 크기가 8이고 AB의 내적이 24일 때 맞지? 2A 더하기 3B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오. 지금 내가 숫자만 좀 바꾼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여기다 숫자만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올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처럼 제곱부터 해가지고 풀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상황을 이게 당연히 기하 아니야. 기하는 자고로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그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야. 이 기하 단원에서는 사실상. 주어진 조건이 그림으로 옮기면 이런 상황인 거야. 반대로 이런 그림의 상황이 있을 때 이걸 벡터로 옮기면 다 한 것 같다 이거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B벡터 크기가 8입니다. 일단은 B벡터를 이렇게만 잡을게요. 길이 8짜리로. 이게 B벡터 이런 식으로. 이해 갔죠? 자 보세요. A벡터 크기가 6인데요. 마치 시점을 같이 놓는다면 얘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6짜리 원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 원 어딘가로 향하는 벡터가 이제 A벡터인 거예요. 그건 이해가요? 아직까지는 둘이 이런 값을 모르기 때문에 시점을 일단 같이 공유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는 이렇게 8짜리 벡터라면 하나는 6짜리가 좀 짧겠네. 그런 식으로 어디를 향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원을 상상해서 어디로 가는 벡터 하나 있나봐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내적이 24예요. 그럼 둘이 이루는 각을 알 수 있지 않나요? 다시 할게요. 이 세 개를 통해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 이게 요 바로 다음 다음에 나온 내용인 거야. 왜냐면은 두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벡터 크기 곱하기 다른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냐. 그치? 대입해봐. 내적 24는 6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세타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나 돼? 2분의. 그럼 세타가 몇 도인 거야? 60도. 그치? 그래서 이렇게 60도를 향하도록 하는 길이 6짜리인 이 벡터가 A 벡터다라는 거죠. 이해가요? 이게 A 벡터인 겁니다. 이해가요? 60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치로만 적어져 있는 거를 이제 반대로 이렇게 그림화 시키는 거라는 거죠.
찍는 거 같지. 그렇다면 이거 지울게요. 이건 뭘 뜻해? 2a 더하기 3b 벡터. 당연히 2a 벡터면은 이거 2배잖아. 2배. 하나, 둘, 이렇게. 그치? 3b 벡터가 3배 아니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치? 아, 이만한 평행사변형에서 이 길이 구하라고요? 이런 거죠, 이제. 이해가요? 이렇게 기하로 옮기면 이런 상황을 수식으로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쓴 거고 계산 역시 간단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 벡터의 묘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우 거기서 안 나오는구나.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수치화하기 좀 힘들어서 이거는 제가 좀 살짝 숫자를 바꿔가지고 어떤 상황인 건지 만드는 법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혹시라도 수능을 난 기하 볼 거야 하는 친구들은 참고하세요. 두 번째, A 벡터의 크기는 5, B 벡터의 크기는 3. A 벡터에서 2B 벡터를 뺀 이 벡터의 크기는 9일 때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을 구하시오. 이번에는 이제 뺄셈에 대한 2차식 공식입니다. 얘를 제곱하면 아마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야. A 벡터에서 2B 벡터 뺀 거를 제곱하면 값은 80일 나오겠죠? 그렇죠? 이 좌변이 바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그 곱셈공식처럼 첫 번째 나온 것도 절대값 제곱이지만 두 번째 나온 거는 내적 기호를 쓰셔야 됩니다. 벡터 사이에.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81인 거죠. 이해 가죠? 에? 크기가 5네. 5의 제곱 25 빼기 내적을 구하시오잖아. 일단 쓸게요. 이렇게 4ab 내적. b가 이제 크기가 3이니까 3의 제곱 9, 4, 36. 은 81이죠. 따라서 4 곱하기 ab 내적 값은 얼마? 하면은 얼마냐? 마이너스 20? 그치? 별로 반응이 야 현천어 씨. 따라서 양변을 살아내면 AB 내적의 값은 마이너스 5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네. 지금 이건 또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요?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지금 방금 봤듯이 이게 지금 이런 도형에서 뭐 구하는 거잖아 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도형이 있고 그 도형에서 어떤 길이 구하기 뭐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그거를 이제 벡터화 한다는 건데 그럼 벡터하면 도대체 무슨 장점이 있는데 2D에서는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이게 3D로 가면은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입체가 되면은 벡터로 하면 간단한 겁니다. 식. 근데 공간에다가 좌표 찍어서 하려면 거리 구하는 것도 힘들고 각도 구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계속. 벡터 하나로 해놓으면 되게 편하죠. 그냥. 식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식을 전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래서 벡터를 배우는 건 3D. 그러니까 3D 배우는 3D가 중요한 요즘 세상에 벡터가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근데 이 벡터 기하 이 내용을 뒤에 원래 이거 뒤에도 이 책 기준으로도 원래 이 뒤에 공간 도형의 방정식, 평면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게 잔뜩 있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그조차도 선택 과목으로 배우게 만들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깝깝하네. 이거 참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로. 우리나라 수학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반대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육계에서 진행한 거야.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 교육 수준도 그렇고 학업 성취도도 그렇고 엉망입니다. 지금 현재. 개판이요 개판. 요즘 중학교 2학년부터 시험 보잖아. 그치? 나 때는 말이야.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시험을 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 보고 그걸로 1등, 2등, 3등을 갈았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도 익숙하고 경쟁도 익숙하죠.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중2 때부터 시험을 보니까 니네 이제 시험 초등학교 시험 안 봐요? 안 보잖아. 저희 밑으로 난다. 저희
두 살 밑으로 간 거. 한 살 밑에까지 갔는데. 그럼 덧셈 뺐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건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행평가 같은 건 해요. 아니 너 수행평가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아 그러니까 수행평가 같이 이게 간단한 쪽지 시험 같은 건 보거든. 근데 우리 때처럼 뭐 중간고사 본다 1교시는 국어랑 도덕이랑 뭐 음악 볼 거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요즘에. 그런 건 안 해요. 그래서 요즘은 학업 실태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지금. 그냥 저 영어 4학년 때까지 시험 안 봤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개판일 거예요. 왜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는 그러니까 몰라. 너희들은 초등학교 때 시험 봤었어? 네. 아 그래요? 요즘 중학생들은 안 봐. 2학년 때부터 보단 말이야 시험을.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거를 5년도 연습을 채 못하고 수능을 보는 거야 너희들은. 그러니까 나 때만 하더라도 시험이라는 거를 12년 동안 연습을 하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수능을. 시험을 12년 동안 연습을 한 다음에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 거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를 12년 동안 반복한 다음에 수능을 보는 건데 요즘 애들은 5년밖에 안 해 그거를.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모르지 잘. 그러면 재수를 만약에 한 5번 하면은 쉬워질 수도 있겠네. 4번 동안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재수가 아니라요. 삼수를 하면요 거의 대부분 스카이를 가요. 진짜로. 삼수 대신에 삼수하면 무조건 가는 거야? 삼수 생활 동안 놀아야지. 이러면 당연히 못 가겠고, 그렇지? 지금 너희가 하는 것만큼만 하세요 최소한.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할 때 지금 하는 만큼만 하시면 분명히 스카이는 찍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면 더 잘 갈 수도 있겠죠. 스카이 중에서도 더 좋은 과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애들은 또 야자도 안 하는데 야자 안 하지. 학교에서 할래. 신청 받아서. 근데 신청받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신청하면 몇 프로나 신청합니까? 좀 시험 기간 때는 2반 정도 되고 비시험 기간 때는 1반 정도 세울 정도. 몇 반 중에서요? 12반 중에서. 12반 중에 2반이면 6분의 1이네? 0.16%야? 16%야? 16.7%? 밑에는 열심히 해요. 밑에가 더 많아요. 밑에가 뭐야? 2학년 2학년 3학년이? 2학년 1학년이요? 네. 거기 몇 반 정도 되는 것 같아? 15반 중에서 한 4반은 지원한 것 같아요. 장난쳐? 우리 때는요 전교생이 450명이면요 449명이 야자를 했어요. 우리 때는요 10시까지. 심지어 우리 때는 토요일도 5시까지 학교 수업이 12시까지 있고 1시부터 5시까지 자습을 또 합니다. 토요일. 약간 고등학교스러운 야자를 기대했는데 그런 거 없더라고요. 또 자습이라는 게 뭐 그냥 빈 교실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감독 선생님 하나 있고. 학교는 텅텅 비어 있어요. 학생 야자에도 공부 안 해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학습 분위기도 물론 문제가 있고 어쨌든 그래서 조금 지금 그거랑 비교하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야자를 10시까지 매일매일 밤 10시까지 좋아. 일요일은 쉬어도 괜찮아. 근데 토요일도 5시까지 월화수목금은 10시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거를 유지해서 재수나 삼수하면요 스카이는 가요 확실히. 근데 재수생이 이걸 지키기 어렵죠. 여러분이 재수할 때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일어날걸요? 그렇죠. 그것만 지켜주면은 가긴 가요 확실히. 그러니까 수능, 너도 그런 얘기 했잖아 예전에. 그 급수 그 도형 관련된 문제 풀거나 삼각함수 그 극한 문제 같은 거 풀 때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했지만 기출 문제 한두 개 풀어뒀더니만 이제 좀 할만하던데요? 하는 것처럼 확실히 몇 번 풀다 보면 쉬워져요 특정 부분들이. 그러니까 점수가 올라간다 이거지. 이것도 지금도 보면 이게 뭐야 하겠지만 이거 한 10번만 써보면 이제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잖아. 아니 한 달도 일주일만 해도 이거 10번, 20번, 20번 쓸 텐데 1년 동안 해보라고요. 얼마나 잘하겠냐고. 그래서 하는 얘기다. 재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재수가 없는 게 좋지 물론.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한 요게 그 다음 52번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두 벡터의 내적이 이렇게 한다며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벡터 크기 곱하기 벡터 크기 분의 내적인 겁니다. 이해가요? 벡터 크기 곱하기 벡터 크기 분의 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히 공식이라도 부르면 좀 애매하죠. 기본적인 정의에서 나온 거구나. 이게 끝입니다. 외울 것도 없고요. 까먹으면 만들 수 있고요. 그쵸? 금방. 이해가요? 자, 요걸로 해서 42번 유형까지 하고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왜냐면은 요 다음부터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게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정리도 하고 문제도 풀고 좀 할 시간이 아마 약간의 한 텀이 좀 필요할 거야. 한 일주일간의 텀이 필요할 테니까 오늘 42번까지 하고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정리해 보세요. 미적을 하셔도 좋고 기하해도 좋습니다. 1번 A 벡터는 성분 3, 4 B 벡터의 성분은 1과 마이너스이고요. A 더하기 B 벡터와 A 빼기 B 벡터 이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지금 성분으로 나왔거든요. 성분으로. 그러니까 문제 초반에 이게 성분이다 싶으면 이 문제는 성분으로만 쭉 푸는 거구나 하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문제에 삼각형 나오고 사각형 나오고 이러면요, 이거는 도형으로도 풀 수 있지만 성분으로도 풀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을 억지로 다시 화살표로 바꾸는 방법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좀 힘들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성분으로 나왔으면 바로 성분으로 푸시면 돼요. A 더하기 B 벡터 이게 뭐겠어요? 3, 4에 1 마이 더하는 거죠. 그쵸? 배웠잖아. 벡터의 합은 이거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한다. 그치? 그러니까 4와 2군요. 이해가죠? A 빼기 B는요. 3, 4에서 1 마이너스 빼는 겁니다. 그럼 뭐죠? 이게 2와 6이군요. 그쵸? 자, 그냥 이게 벡터가 이게 붙어있으니까 헷갈리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게 그냥 P 벡터야. 이게 P 벡터. 이게 Q 벡터야. 그러면은 P 벡터는 다음과 같고 Q 벡터는 다음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쵸? 그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세요라는 거거든. 이거 이용하겠다는 거죠. P와 Q가 이루는 각이라고 하는 것을 세타로 봤을 때 코사인타는 뭐냐면요, 이 벡터의 크기 P 벡터 크기 곱하기 Q 벡터 크기 분의 PQ의 내적입니다. 그쵸? 이해가죠? 그러면은 P 벡터 크기는 뭐야 하면은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루트 20이 되겠네. 이해가요? 16 더하기 4. Q 벡터 크기는 뭐예요?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36 더하기 4 루트 40 되겠죠? 분의 PQ 내적. 내적은 이렇게 두 개 곱한 8과 이렇게 둘을 곱한 11을 더하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분자는 20이고 분모가 이게 얼마? 이거 20 루트 2구나. 그치?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군요. 이게 그렇죠. 자, 우리가 벡터 내적할 때 이거 기억납니까? 이 세타의 정의역이 어떻다고요? 0부터 파이 라디안까지입니다. 그쵸? 벡터에서는 이렇게 정하면 좋은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코사인 같은 그래프는요 0부터 파이까지는 이 1대1 함수예요. 코사인. 그쵸?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인 같은 경우는 두 번 나오는데 코사인 같은 경우는 0부터 파이까지가 1대1 대응이라서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건 뭐겠어? 당연히 세타는 4분의 파이 라디안 45도죠.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45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요? 이거를 도형으로 옮기면 오히려 더 복잡해. 이게 도형으로 옮기는 게.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성분을 나왔으니까 성분을 그냥 그대로 푸시라 이런 거고요. 마지막 문제 2번 A 벡터 크기는 마이너스 1, 2 B 벡터의 크기는 1x고요 둘이 이루는 각이 45도입니다. 양수 x를 구하시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벡터 문제인데 각 나왔네. 그러면 내적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적으로 푼다 이렇게 말이죠. 알겠어?
그러니까 벡터 문제인데 각도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내적으로 푸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배운 것 중에 각도 관련된 게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동안. 그렇잖아. 벡터의 합, 벡터의 차.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각도가. 그치? 여기서 처음으로 각도에 관한 언급을 하기 때문에 벡터 문제인데 각이 나왔어. 100% 내적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둘을 뭐 하면 돼요? 내적시키면 돼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내적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은 어제도 유튜브를 올렸고 오늘 지금 찍은 것도 올릴 테니 어제 올린 것과 오늘 올리는 거 이렇게 묶어서 한번 해보세요. 다시 처음부터. 알겠지? 벡터가 내적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게 힘들면 그게 저 사람이 몰랐는지 모르겠어 하면은 뭐 EBS를 보셔도 됩니다. 다른 인간들도 상관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내적은 x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1, y끼리 곱하니까 2x네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바로 내적이죠. 이해하죠? A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원점부터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루트 5고요. B 벡터의 크기는 원점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이거 루트 x제곱 더하기 1인 건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죠? 그리고 코사인 몇 도? 코사인 45도. 이거 아까 했던 거네? 얼마? 2분의 2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식 만들면 이 다음부터는 기하가 아니잖아 지금. 그치? 이 다음부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고1 때 배웠던 양변 제곱해서 푸는 2차 방정식이죠. 안 그래? 졸려? 이 상태로 제곱을 하면 짜증나는데 어떡하죠? 싫어라. 2를 곱하면 4x 빼기 2는 루트 10 곱하기 이거네? 그쵸? 이 상태로 제곱하면 이거 싫어! 16x 더하기 4는 10x 제곱 더하기 10 이렇게 그래서 6x 제곱 빼기 16x 빼기 6은 0이 맞죠? 그러면 3x 제곱 빼기 8x 빼기 3은 0이라서 아싸 좋구나 인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치? x는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양수가 있으니까 3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내적이라는 거를 배웠는데